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입니다. 지난번에 롯데자이언츠 신인 선수들에 대한 분석을 간단하게 올려드렸는데 댓글로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는 한화 이글스 편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전체 1순위의 픽순위를 가지고 있는 한화 이글스의 신인 선수들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1순위 황준서, 장충고 투수 2005년생. 황준서 선수는 말할 필요가 없는 너무 많이 소개를 해드린 전체 1순위 선수입니다. 김태견이 청소년 대표에서 그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화는 단 한 번도 황준서 말고 다른 선수를 전체 1순위로 고려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황준서 선수가 가진 잠재력이 뛰어난데 이렇게 마르고 길쭉한 몸에도 150km를 던질 수 있는 자완투수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밸런스도 좋은 편이고요. 여기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몸을 조금 더 불릴 수만 있다면 이 선수는 김광현이 될 만한 잠재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에 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의 모습이 조금 더 들쑥날쑥한 모습은 있습니다. 제구력에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습이 조금 더 좋은데 아무래도 구속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오버페이스한 게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부분은 황준서가 가진 장점에 비하면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조그만한 단점일 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순위 조동욱, 장충고 투수 2004년생. 보통 190cm가 넘는 자완 투수들 중에는 키만 크고 힘은 세지만 밸런스가 그다지 좋지 못해서 제구력이 안 좋은 투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1군에 데뷔도 못하고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동욱은 다릅니다. 194cm의 장신 투수지만 밸런스가 잘 잡혀있고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몸을 탄력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장신 자완 선발 투수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194cm의 자완 투수가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수를 지도하기 충분한 표본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급하게 활용하기보다는 천천히 보고 정말 체계적으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하게 1군에 쓰려고 하면 오히려 투수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순위 정한석, 휘문고 내야수 2005년생. 정한석 선수는 보이는 기록보다 컨택이 훨씬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고교 최고 수준의 컨택 능력을 가지고 있고 유격수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이루수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타격이 되는 우투좌타 내야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선수입니다. 청소년 대표에서는 생각보다 수비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가 상당히 우수한 데 비해 장타를 많이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현빈, 정은원 이렇게 한화에는 타격이 좋은 이루수가 2명이나 있는데 이 선수와 교통 정리를 하는 부분도 한화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순위 황영묵, 연천 미라클 내야수 1999년생. 황영묵은 프로 구단들이 가장 많이 주목했던 독립리그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격으로 독립리그를 거의 씹어먹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유격수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독립리그로 가는 과정에서 군 문제도 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화의 내야 뎁스를 채워줄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깨가 좋고 분명히 좋은 수비를 보이고 있지만 독립리그에서도 수비의 기복이 어느 정도 있었던 선수입니다. 과연 프로 1군의 강한 타구질을 받았을 때는 어떤 수비를 보여줄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5순위 이기창, 유신고 투수 2005년생. 이기창은 고등학교 2학년 때만 하더라도 5라운드에 뽑을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140 후반대의 구속을 던졌으며 투구 메커니즘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최상위권으로 분류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고3 때 부상으로 부진했지만 그만큼 야구를 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기창 선수는 결국 부상으로 토미존 수술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물론 토미존 수술 자체가 재활을 잘하면 더 빠른 구속으로 더 강한 공을 던지는 투수로 돌아올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하지만 수술은 역시 수술이죠.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재활을 시키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라운드 선수들부터는 좀 세세한 평이 아닌 한 줄 평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라운드 최준서, 율곡고 동국대 외야수 2000년생.
최준서는 동국대 주전 중견수로 매우 빠른 발과 센스 있는 타격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운동 능력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한화에서 외야수로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7라운드는 한화가 이명기 선수를 사인앤트레이드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NC로 넘겼기 때문에 지명한 선수가 없고, 8라운드 이승현 경북고 포수 2005년생. 경북고가 좋은 성적을 거둘 때마다 주전 포수를 봤던 선수입니다. 이렇게 팀의 승리를 많이 이끈 포수일수록 좋은 포수란 얘기를 많이 듣죠. 그리고 장타력을 갖춘 공격형 포수입니다. 9라운드 원종혁 인창구 투수 2005년생. 기록을 보시면 평균 자책점이 8점대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왜 지명이 됐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150km를 던진 적이 있는 파이어볼로 유망주입니다. 이 선수의 제구를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10라운드 권현 장충고 외야수 2005년생. 권현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장충고에서 좋은 타격으로 주목을 받은 선수인데 3학년이 되면서 드래프트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타격이 좀 무너졌는데 이전까지는 타격에 장점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11라운드 승지환 유신고 투수 2005년생. 승지환 선수는 지금 당장 구속이 140 초반밖에 나오지 않는 걸 제외하면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선수입니다. 투구 메커니즘도 좋고 신장, 신체 조건도 좋고 공을 잘 던지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이제 KBO 리그 최초의 승시성을 가진 선수가 됩니다. 하나는 최상위 지명에 황준서와 조동욱을 데려온 것만 봐도 역시 전면 드래프트에서 전체 1번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꼴찌 한 번쯤은 할만할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화의 과제는 이게 마지막 전체 1순위가 돼야겠죠. 앞으로는 이 선수들을 잘 성장시키고 그동안 있었던 선수도 잘 성장시켜서 절대 꼴찌를 하지 않는 그런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 선수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만큼 좋은 선수가 왔다. 앞으로 잘 키워내면 좋은 선수들이 되겠다. 이런 선수들이 가득 있으니 한화는 조금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